이슈를 통해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슈, 오늘 주제 보시죠. 아마 붉은 수돗물이라는 키워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 지역에서 말 그대로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후 수도관이 전국적으로는 거의 3만 킬로미터나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노후화된 수도관 등을 교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도 또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책임자들의 직위 해제하는 조치를 내놨는데 다소 좀 뒷북 조치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00% 인재다라고 환경부에서도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측에서 내놓은 대책은 이렇습니다. 2023년까지 노후 인프라에 32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오후장 이 수도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내용 취재하고 있는 뉴스토마토의 백주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매체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급식도 차질을 빚고 설거지하려고 생수를 붓고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피해 상황이 어떻게 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인천 서구와 영종도에 이어 강화도까지 확산하면서 150여 개의 학교 급식이 20일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생수를 사들여 급식을 만드는 학교가 118곳으로 가장 많고 급수차를 지원받아 배식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생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한때 인천 지역 대형마트에서 생수가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의 생수 공급량을 늘린 덕분에 지금은 안정화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씻고 마시기 위해 물을 사느라 바쁘고 가정마다 필터를 사느라 수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아이들 때문에 다른 지역 친정과 친구 집까지 피난을 가고 빨래를 하기 위해 김포까지 가고 있으며 상점들은 계속된 적수에 문을 닫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수기나 필터로 한 번 걸은 물은 마셔도 되는 상태라면서도 필터 색상이 쉽게 변화하는 단계에서 마시는 것보다 빨래, 설거지 등에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현지에 계신 분들, 이 인천 지역에 계신 분들 피해 그리고 불편함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원인 파악은 이미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100% 인재였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지난달 30일부터 발생한 인천 수돗물 적수 사고에 대한 정부 원인조사반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반은 무리한 수배 전환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상시 공촌 정수장에서 영종 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는 자연 유화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나 이번 수계 전환 시에는 압력을 높여 역방향으로 공급하면서 유속이 2배 빨라지며 침전물이 섞인 것입니다. 원래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시간 정도 지켜보면서 토사나 물을 빼줘야 하는데 인천시는 관례적으로 밸브만 조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지로 물의 흐름을 바꾸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정부 측에서 대책을 내놨죠.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어제 환경부는 인천시와 사고 이전 수준으로 수돗물 수질을 회복하기 위해 이물질 공급소 역할을 하는 공촌 정수장 정수지 내의 이물질부터 먼저 제거하고 이후 송수관로, 배수지 등의 순으로 오염된 구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배수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정상화하고 늦어도 29일까지는 정상화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적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서구, 영종, 강화 지역의 학교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20억 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적수 상태로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해 추가로 발생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천 서구, 영종, 강화 지역 내 195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0만 명에 대한 급식비 추가 지원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또 주식시장에서도 함께 어떤 부분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뭐 불편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피해 규모 어느 정도로 추산되나요? 일단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 지금 뭐 이렇게 크게 이슈화된 부분들도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제대로 좀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금액적인 부분들은 아직은 뭐 파악된 거는 없고요. 일단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써 20일째, 오늘까지 한 21일째 되고 있는데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조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장기화되고 있는데 일단 뭐 단체 생활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 문제겠죠. 피해 학교가 이제 155개로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조리를 중단하고 또 생수로 급식하고 또 뭐 식사 대신 뭐 빵으로 먹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있어서 혼란된 상황들은 어느 정도 좀 진정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인천 서구를 선두로 해서 지금 영동조 쪽으로 계속 확산됐고 또 네. 강화도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피해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뭐 엄청나게 뭐 더 확산되지는 않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뭐 피해 흐름은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붉은 수돗물이라는 키워드를 본 지 한 몇 주 된 것 같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지금 확실히 좀 대응도 늦었던 것 같고 정부 측에서 일단은 좀 늦기는 했지만은 발빠르게 이와 관련된 후속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어제 오후에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관련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뭐 붉은 수돗물이 사태가 터졌는데 뭐 주시장에서 뭐 저런 거 분석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것을 연계로 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 또 수혜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주식인 것이고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어떤 수익을 내느냐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키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주식하고 연결되는 건데 네. 일단 붉은 수돗물 사태가 펼쳐짐에 따라서 일단 나쁜 쪽으로 사태가 형성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복구하는 과정 중에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진행될 수 있겠죠. 당장 뭐 정부 차원에서 이번 이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약 32조 원 정도의 인프라 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 상태입니다. 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장 2020년 내년부터 약 4년간 연평균 8조 원 정도로 총 32조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32조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 그리고 8조 원이라고 하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SOC 투자의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붉은 수돗물 사태로 불거지면서 그걸 매개체로 인해서 정부 차원의 SOC 투자 자금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연평균 정부 차원에서 SOC 투자가 나타내게 되면 한 5조 원 정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8조 원 규모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정부 차원의 이번에 8조 원 규모의 이런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관련해서 SOC 투자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는 붉은 수돗물 사태를 매개체로 인해서 이런 인프라 투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 투자로 인해서 막 건설주들을 중심으로 한 또 건설 부분들이 좀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과거 정권에서 뭐 4대강이라든가 뭐 과거 정권에서 뭐 SOC 투자를 많이 했었다가 이번 정권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락이 되면서 뭐 이제 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됐었죠. 그런 부분들을 이 매개체, 그러니까 붉은 수돗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SOC 투자를 정부에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것에 따라서 네. 경기 진작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인프라 관련주, 뭐 수도관 관련주들이 반등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네. 전체로 크게 봤을 때는 건설업황 전반에 걸쳐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2조 원을 들여서 수도관 교체하는데 돈이 이만큼 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32조 원도 뭔가 이렇게 투자 부분이 좀 그럼요. 다를 텐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수도관 교체 외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건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투자가 그러니까 이루어질까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일단 이 배관 교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쵸. 이번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배관 교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시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런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는 배관 생산 업체들 이런 업체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금융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정부 차원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SOC에 투자하는 자금 규모가 한 5조 정도가 되는데 오늘 8조까지 이렇게 크게 늘렸다. 1년 연평균입니다. 8조까지 늘렸다는 얘기는 기존에 이제 수도관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건설업 쪽에서도 SOC,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도관뿐만 아니라 뭐 교량이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확장하고 또 보수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까지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어떤 건설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네. 의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쪽에서 아마 이 그 32조의 인프라시설 네. 투자는 전반적인 건설업황 그리고 정부의 이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가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큰 네. 의미가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종목들이 뭐 좀 있어요. 좀 있는데 오늘 뭐 대체적으로 종목들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늘도 뭐 대표적으로 누보텍이 지금 7.9%, 네. 그 주철가도 4.4%쯤 올라가고 있는데 네. 가장 이제 부각되고 있던 종목이 이제 한국주철관이라고 하는 네.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린 4.4%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주철관도 마찬가지로 수도관이라든가 배관용, 강관, 밸브를 생산하고 연결 이음새를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이 종목은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일산에서 그 온수관 배관이 파열이 돼가지고 아마 한 명인가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 한 번 맞아요. 있었을 기억나요. 거예요. 예. 그 사건이 터지면서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이제 한국주철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수도 배관을 집중적으로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털 때마다 한 번씩 주가가 착착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한국주철관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흐름 자체가 괜찮아요. 결국에 지금 이러한 어떤 빨간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도 배관 교체 작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뉴스화되게 되면 네.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아마 한국주철관이 먼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주력이 그쪽 파이프나 밸브 쪽이에요.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프라 관련주들 중에서 수돗물, 그 빨간 수돗물 관련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배관을 생산 업체들이에요. 네. 거의 대부분 배관을 생산 업체고 배관을 생산하면서 배관에 대한 비중 자체가 적은 종목이 있고 그쵸. 배관에 대한 비중이 많은 종목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주철관이 종목은 그 배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또 지금 뉴보텍이라는 종목도 7.04%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뉴보텍도 마찬가지예요. 뉴보텍도 상하수도관의 그 배관 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바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보텍도 그래서 상대로 주가가 강한 것이고요. 또 정산해강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오늘 정산해강은 뭐 주가 뭐 지금 약밥 정도 시간 없는데 어제 양봉 세운 상태에서 하반 경기 나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급탕이라든가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든가 이런 연결구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이제 이 정산해강인데 지금 이 빨간 수돗물 사태가 이제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직접적인 어떤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프롬파스트, 뭐 문배철강, 뭐 이런 종목들도 모두가 소폭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프롬파스트라든가 뭐 이제 동양철강, 문배철강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철강 업체들 성격이 좀 강해요. 근데 문배철강 같은 종목들, 동양철강 같은 종목들은 철강 업체로서의 성격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강관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인프라 그 빨간 수돗물 관련 해서 복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수익 기대감 정도는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그 영위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가를 중심으로 한 수도배관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어떤 수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배관을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뭐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연결고리는 유지가 되는 종목들이 뭐 네. 동양철관이라든가 프롬파스트, 코센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휴스틸이라는 종목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이번에 뭐 수돗물 관련 뭐 인프라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막 쫓아가지 마시고 항상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얼마나 어떤 종목이 더 큰 수혜를 얻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상승폭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또 인프라 관련주 지금 수돗물 교체, 수도관 교체와 관련해서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주철관이라든가 정산해강, 뉴버텍 정도 이런 정도의 종목이 직접적인 어떤 수혜 폭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만약 갖는다고 한다면 네, 네. 그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종목이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생수 판매가 늘었다. 혹은 정수기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이런 얘기 있던데 사실은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 뭐 정수기나 이쪽을 몇 개 봤더니 뭐 반응은 안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거는 너무 좀 확대 너무 해석인가요? 확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사태로 인해서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많이 낼 것인가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회사 실적에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 회사 실적에 미치는 규모, 수익이 들어오는 수익의 규모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흐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네. 수혜가 굉장히 크면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수혜 폭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못 가는 건데 대표적으로 생수 같은 종목, 생수 생산 업체들 네. 마찬가지죠. 그거 지금 뭐 생수 조금 돌린다 그래가지고 인천 지역에 좀 돌린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생수 시장은 또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는 자체 크지 뭐 움직일 가능성이 네.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죠. 앞서서 그 일산의 온수관 파열 사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사고가 좀 심심치 않게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비슷한 사례 나타냈을 때 또 이런 종목군들 움직이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좀 있죠. 일단 오늘도 이런 그 붉은 수돗물 관련 테마주들은 주가가 어제 뭐 오늘 뭐 초폭의 반등세는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세는 좀 강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이슈화가 되기는 됐는데 막연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이런 수돗물 관련주, 배관 관련주가 시세가 날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고 당장은 뭐 트레이딩으로 움직이되 중장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매매가 쉽지는 않은 네. 그런 종목이에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얼마만큼의 시장성이 많이 만들어지고 얼마만큼의 또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건데 비슷한 예가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들이 뭐 녹조 문제라든가 뭐 네. 2011년 정도의 녹조 문제라든가 또 대구 수돗물에서 또 작년 같은 경우 대구 수돗물에서 이제 발암물질이 생겼다라는 맞아요.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뉴스들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아까 뭐 생수 파는 업체들 뭐 예를 들듯이 녹조라든가 뭐 대구 발암물질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하게 여기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상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에서 기업들이 실적을 크게 좋아지거나 산업이 좋아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됐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별다른 영향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이슈보다는 산업적으로 뭐 산업이 크게 뭐 변화한다든가 또 새로운 산업이 성장한다든가 뭐 비근한 예로 뭐 지금 5G 같은 종목 시장은 기존의 LTE 시장에서 네. 5G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산업적으로 이렇게 큰 시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이슈보다는 산업적인 이슈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워낙에 좀 테마가 반짝 형성이 돼가지고 어제 오후부터 분봉을 보시면은 아마 바로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오후장에 급등을 했다가 또 대체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짜리인가 싶었는데 또 오늘 몇몇 종목군들 소개해 주신 종목군들 중에서는 시세를 연속적으로 내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수돗물 관련 종목군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정부의 이제
대책과 함께 SOC 자금 투자라는 재료 때문에 이제 올라가겠는데 네. 실질적으로 움직이려면 정말 뭐 배관을 교체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쯤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되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재료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뭐 워낙에 주가도 바닥권이고 워낙에 쏟았기 때문에 네. 뭐 장기적으로 묻어둔다라고 한다면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이들 종목들은 당장은 어떤 큰 수혜는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길게 볼 때는 분명히 대책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 바라고 종목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보지 마세요. 무조건 100원을 생산한다고 해서 다 수혜주는 아니니까 그중에서 뭐 한국주철관, 동양철관, 뉴보텍 정도가 실질적인 수혜주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이제 수돗물,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 배관주들만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평균 8조 원이라는 대규모 SOC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자금 집행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빌미로 건설업 경기를 살리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강하다는 게 확인됐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뭐 유럽도 금리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듯이 이런 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의 건설업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런 노후 인프라 관련주들보다는 네. 건설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반격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대림산업 같은 종목도 시세 좋습니다만 밑에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흐름들이 괜찮듯이 건설주를 중심으로 해서도 같이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힘들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